내가 너무 기가 세서 문제인가? 아니면 너무 기가 약해서 사람들한테 얕보이나?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흔히 기센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카더라식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논문을 토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를 토대로 매력적이게 기가 센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기가 센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배려심이 없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센 사람들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남들한테 매력적이고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매력적이게 기가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별거 아닌 나에서 새로운 나로 바뀌려고 노력하게 되죠. 다이어트, 공부, 자기 개발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래 목표했던 만큼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학교가 끝나고 아니면 학원이 끝나고 회사가 끝나고 나서 공부를 더 하고 가거나 자기 개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해도 며칠이 지나면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순간에 포기를 하게 될까요? 어떤 순간에 포기를 결정하게 될까요? 바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좌절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좌절에 대해서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사람들은 좌절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크게 2가지의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좌절하고 나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의미해 이를 무력감의 상태라고 하고요. 기존의 자신에서 바뀌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뀌지 않고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기가 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피드백입니다.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방해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피드백이죠. 이런 도움이 안 되는 피드백을 마주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냥 내가 못난 것 같고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탓이야 생각하고 나를 자책하면서 행동을 계속해서 하지 않죠. 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자신의 탓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또한 이 좌절의 과정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거, 상황적인 거, 시간적인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좌절을 마주했을 때 2번째 패턴에 해당하는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간단히 무력감의 반대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 아시나요? 이 등장인물이야말로 전형적으로 학습된 낙관주의 특징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드라마 1화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아버지가 실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본인 또한 감옥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이었던 경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원수의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가족, 꿈, 사랑을 잃었기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좌절하고도 남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지 않죠. 자기만의 탓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가 박세로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피드백에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의 수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기 때문이죠. 자기 탓하고 좌절할 시간에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는 외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적인 합리화와는 다릅니다. 핵심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마주했을 때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드라마에 나온 표현처럼 돌덩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기가 세지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째는 성실함에 신중함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가 센 사람들은 그냥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성격이 6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헥사코라는 심리 검사에서는
성실성이라는 것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실성을 이루는 4개는 체계성, 근면성, 완벽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함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이번 영상에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신중함이고요. 기가 센 사람들은 근면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하기도 하고 완벽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합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성실하다라는 것도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냥 근면하게만 해서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을 가진 순간부터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중함이란 올바르게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로 헥사코에서도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요. 신중함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신중함이 높은 사람들은 충분한 숙고의 기간을 거치고 자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가끔 있죠.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허락을 구하는 사람들,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사람들, 간단한 메뉴 선정부터 자신의 중요한 결정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꼭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리게 되고요.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자신만의 길이 그려져 있고 이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시가 바로 아이유의 대학 입학 사례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이유는 대학을 어디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아이유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궁금해하신 분 있으셨나요? 당시 아이유는 자신의 본업에 집중한다면서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사에서 시끌시끌 했었죠. 왜냐하면 10년 전인 이때 당시에는 대학을 가는 것이 그래도 나아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론적으로 맞게 되었죠. 지금 사람들은 아이유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관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더 성공한 이유가 바로 그때 대학을 가지 않고 자신의 본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대학을 가는 것이 리스크겠지만 본인한테는 대학을 가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로드맵이 그려져 있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성실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기가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3번째로 행동이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하기로 했다 하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의도와 행동의 간격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와, 이 사람은 그래도 한다면 하는구나. 말로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만하다. 와 같은 사람들이죠. 흔히 말할 때 일할 때 빛이 난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센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의도와 행동의 간격이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적, 동기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인 요인들은 자기 효능감, 자기 계획, 자기 감시 등 어려운 얘기로 말은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진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거나 시작할 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죠. 큰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다 찢어졌다 와 같은 말의 그림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도 흐리게 그려집니다. 선도 흐리고 정확한 색채가 나타나지 않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겠다 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와 같지만 생각하죠. 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은 정확히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반복해서 어떤 계획이 짜여지는가에 대해서 그림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기 때문에 단지 그 그려진 그림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불안감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남들 눈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끌린다 라고 하는 얘기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유라는 것은 행동을 할 때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루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하니까 되던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도와 행동의 간격이 좁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의도를 구체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관철하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기가 센 사람들이란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해내고, 단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내 의도와 행동의 간격이 좁음으로써 실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가 센 사람들은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것도 이루면서 타인한테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가 센 사람들이란 단순히 기운이 센 사람들이 아니라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기가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